네. 자, 히든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이 추천해주신 종목들 잘 눈여겨보셨다가 조금은 흔들리고 답답한 시장에서 좀 중심을 잡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반종미 소장님의 추천 종목부터 만나볼게요. 이번 주 히든카드는 어디서 키워드 찾을까요?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수급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7월 외국인 및 그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좀 흐름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7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네. 그리고 대한항공도 있었고요. 대한항공. 관심이 없죠,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국전력 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없는 네. 것도 있고. 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전력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전기세 있을 수 올려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네. 그 전기세 올린 거는 뭐 국민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쵸. 어쨌든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좀 웃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SFA 반도체가 네. 있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고 동선 파이텍 등이 굉장히 좀 주가 흐름들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살펴보니까는 7월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주가 상승을 많이 이끌었더라고요. 그게 관심이 있든 없든 종목들 따졌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고 또 특징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또 MBT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에 대해서 2차 전지도 모든 방향성을 좀 못 잡겠다 싶으면은 한 달치의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매수 유입 대상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해봤고요. 네.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좀 기술적 관점으로 저점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쪽에 좀 포인트를 잡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관심이 없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좀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종목들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후보 종목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6가지 히든카드 준비되어 있고요. 카드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가 공개되기도 전에 삼성중공업을 또 짚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후보 네. 종목에 들어가 있고요. 대한항공과 한국전력, KG모빌리언스, 또 SFA 반도체와 함께 MBT라는 종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종목들은 또 우리가 예측이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자, 그럼 반종미 소장님의 히든카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맞추기 되게 힘드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저는 네. KG 모빌리언스. KG 네. 모빌리언스요? 맞추신 분 계세요. 있어요? 노자성님. 대단하십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모멘텀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오히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예. 여기서 좀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G 모빌리언스는 그 휴대폰 결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결제 서비스 업체고 사실상 그 2020년 그 2월에 가서 신용카드 전자결제 그러니까 PG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PG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KG 오렛을 흡수합병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결제 서비스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이슈가 뭐냐면 애플페이 휴대폰 결제 PG사로서는 이 동사가 최초입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을 받았었고 예.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그 결제 건수가 2,580만 건을 좀 돌파를 했었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다가 역시나 조정을 좀 굉장히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오프라인 그 애플페이 오프라인 결제가 한 93%가 되고 온라인 결제가 한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 KG 모빌리언스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 이번에서 모르지만 이번에 아마 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 이슈보다도 수치가 이번에 애플페이 통해서 수치가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그
그 애플페이 이슈가 나온 후로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조정을 크게 받긴 했지만은 7월 중순 때 기관의 순매수세가 한번 세게 들어왔었거든요. 그 시점을 봤을 때 오히려 단기 상승을 통해서 크게 올라갔지만은 조정폭이 거세졌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단기 조정 상태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형태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7월부터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매집 주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매집 주체가 올라가는 상황을 봤을 때 한 번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포인트를 잡고 또한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는 좀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저가 매수로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200원대에서 지금 현재 8,400원대 두터운 저항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면은 차익 실현이 이 구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좀 목표가를 지정을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정확하게 저희 가격 전략 순절가랑 한번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는 6,200원 이하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 이하로 지정했습니다. 네, 오늘 반정민 소장님의 히든카드는 조금의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전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KG 모빌리언스 체크해드렸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 애플페이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단기 반등의 기회를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